베를림의 원자, 전자 배치의 모형을 나타냈고요. 보기에서 유핵전하의 크기, 그리고 또한 핵전하의 가려막기 효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그 전자에 작용하는 이제 원자 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인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에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이제 크다라는 거.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 이제 전자가 또는 이제 다른 전자를 이제 가리는 그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핵의 전하와 이제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가 이제 다르는데 이 전자가 느끼는 실제 전하를 우리는 유효 핵전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핵전하,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 실제 핵 속에 있는 전하, 핵전하의 가려막기 이제 효과를 이제 빼준 값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기억 B가 느끼는 유핵전하는 플러스 다다라고 했는데 핵전하가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4보다는 작은 핵전하, 즉 유핵전하를 느끼겠죠. 니은 B가 느끼는 유핵전하는 C보다 크다. 그쵸? 바깥쪽에 있는 C의 그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B가 느끼는 유핵전하는 C보다 크게 나타날 거고요. 디귿 C에 대한 핵전하의 가려막기 효과는 A가 B보다 크다. 안쪽에 있는 전자 B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껍질에 있는 A보다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리튬과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가 베릴륨이 리튬보다 큰 까닭을 서술하시오.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의 크기는 핵전하에다가 가려막기 효과를 빼준 값으로 나타낼 수 있죠. 베릴륨은 리튬에 비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베릴륨과 리튬을 비교했을 때 베릴륨이 리튬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핵전하는 베릴륨이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리튬은 플러스 3이 되죠. 그때 핵전하의 크기는 가려막기 효과에 비해서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유핵전하는 베릴륨이 리튬보다 더 크다. 답을 서술하기 위해서 답안을 하면 맞는다고 한다면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전하량의 핵전하량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량은 베릴륨이 리튬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서술을 하시면 될 거예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 같은 쪽,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거는 껍질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 옳은 문장이고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크다가 아니라 유핵전하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금속 원소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가져갈까요? 나트륨 금속 원소와 그리고 나트륨 1가 양이온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나트륨 원자는 3주기, 근데 나트륨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 2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껍질수가 어떻게 됐나요? 금속 원소에서 금속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이 사라졌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4번 바로 넘어갈게요. 원자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5번 한번 볼까요?
산소 E-와 마그네슘 E+는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껍질수는 두 개로 같다. 하지만 유액전하가 마그네슘이 산소 이온보다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OE-가 더 Mg+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뭐 나머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 원소를 주기율표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가장 작은 원소는 수소가 되는 거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핵의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수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을 거예요. 니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칼슘이다. 칼륨과 칼슘은 4주기 때문에 껍질수가 가장 많아서 다른 주기보다 원자 반지름이 클 거예요. 근데 칼슘과 칼륨 중에 칼슘이 유액전하가 크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작은 칼륨이 원자 반지름이 칼슘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디귿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칼륨이다.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가장 작다. 그래서 칼륨이 양이온이 되기 위해 가장 이온 에너지가 적고 그래서 가장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3주기 원소 A, B, C의 원자와 각 원자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일 때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의 경우는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죠. 그럼 A는 금속이 되겠네요.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의 하나. B, C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졌죠. 그럼 B, C는 음이온이 된 비금속 원자라는 것. 그러면 A, B, C를 비교했을 때 A에서 C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죠. 그럼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유액 전하가 크다라는 거고, 유액 전하가 크다라는 것은 같은 주기일 때 원소 번호가 크다, 원자 번호가 크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A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죠. 금속성 원소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옳은 문장. B는 음이온으로 형성된다. 옳은 문장. BC는 비금속 원소. 옳은 문장. 원자 번호는 C가 A보다 크다. 옳은 문장. A, B, C 이온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A는 안정된 상태의 금속 양이 될 때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BC는 안정한 상태의 음이온이 됐을 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의 이온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이온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A는 2주기 네온, 그리고 BC는 3주기 아르곤이 된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는 문장.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족번호에 따른 원자 반지름을 나타내는데요. 가와 나에서 가가 3주기, 나가 2주기가 되겠죠. 같은 주기일 때 껍질수가 많은 원소가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가가 3주기, 그리고 나가 2주기 원소들이다. 기억, 가는 2주기, 3주기죠. 원자 반지름은 주기적 성질을 잘 보여준다. 그렇죠?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족수가 늘어날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유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가가 나보다 반지름이 큰 것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그렇죠.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다음은 몇 가지 원자와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했다.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요, 껍질 수가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는. 그 다음 F하고 F 마이너스 같은 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F 마이너스는 F보다 같은 껍질 내에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 거고, 그 다음에 다 마그네슘 2+하고 산소 2-는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껍질 수는 서로가 같은 상태. 그런데 마그네슘이 산소보다 유액 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은 마그네슘이 산소보다 작아야 된다. 반대로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유액 전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는데요. A는 2주기 1족 원소인 리튬, 그리고 B는 2주기 16쪽에 해당하는 산소, C는 2주기 17쪽에 해당하는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D는 3주기 1쪽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되겠네요. 기억, A와 D는 같은 족 원소다. 그렇죠? 리튬과 나트륨은 1족, 같은 족 원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그러면 가장 큰,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나트륨이 되겠죠. 3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튬, 산소, 플로린 중에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은 리튬,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C, 플로린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그러면 리튬은 Li 플러스가 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그리고 산소, 플로린, 나트륨은 전자를 두 개를 얻고 하나를 얻고 전자를 하나 잃어서 OE-F-Na 플러스로서 헬륨의 전자 배치가 아니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은 OE-F-Na 플러스. 그래서 B 원소이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5번 A 플러스 B 마이너스 둘 다 네온의 등전자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Mg E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F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네요. 기억, B의 원자과 전자수는 B는 플로린 17조, 원자과 전자는 ES2에 EP 7개가 되는 거죠. 니은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 A는 3주기, B는 2주기가 되겠죠. 원자 반지름은요, 3주기인 마그네슘이 2주기인 플로린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하지만 이온 반지름은 유액 전하가 작은 F- 이온이 Mg E 플러스 이온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주기 원소 A, B, C,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는데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경우가 금속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면 금속 원소, 그리고 반대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경우가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금속의 경우는 이온 반지름, 이온이 되면서 껍질이 사라지죠. 한 개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이유가 전자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A하고 B는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네요. 그러면 이주기 원소 중 금속성 원소, 리튬이나 베릴륨이 되겠죠. C와 D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면 질소나 산소나 플로린이 되겠네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유효 핵전하가 작다는 얘기죠. 유효 핵전하가 작다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작다.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D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B는 비금속성 원소가 아니라 금속성 원소. 그리고 D의 이온은 음이온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A, B, C,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고요. A, B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고, 그리고 C, D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죠. A, B는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요. C, D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비금속이 되겠네요. 가와 라가 금속, 나와 다가 비금속. 가와 라를 비교할 때 라가 3주기, 전자 껍질이 하나가 가보다 더 많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라가 가보다 크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큰 A가 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가 B, 나와 다 중에 나가 유효 핵전하가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크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큰 D가 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 C가 되겠네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원소로 옳게 짝진 거는 B와 C, 3번이 되겠네요. 그림의 3주기 원소 A, B, C,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상대값을 나타냈는데요. A하고 B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는 걸 통해서 3주기 금속성 원소가 되는 거고요. D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3주기 비금속성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A하고 B 중에 A가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작다. 즉 원자 번호가 작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면 A, 그리고 B, 그 다음에 D, 그리고 C가 되겠죠. 왜 C가 되냐면 C는 D보다 같은 3주기지만 원자 번호가 작다라는 거는 유효핵전하가 크다. 즉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B 그룹이 금속성 원소, D, C 그룹이 비금속성 원소가 되겠네요. 여기서 A와 C가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고라고 있어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그러면 A, B 그룹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 이온이 됐을 때, 그리고 D하고 C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C 이온이 A 이온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2, 3주기 원소 A, B, C,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거고요. A, B의 원자 반지름이 C, D의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A, B 원소가 3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C하고 D가 2주기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3주기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C하고 D는 반대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비금속성 원소가 되겠네요. 보기 A와 B는 2주기 원소다. A와 B는 3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작은 것 그랬죠. 그러면 금속성 원소가 비금속성 원소보다 원자과 전자 수가 작을 거고요. 그리고 B가 A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유핵전하가 작다. 즉 원자 번호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작은 것은
P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C가 D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크다라는 거는 원자 반지름이 작다라는 거죠. 같은 주기일 때. 그러면 C가 D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유액 전하가 크다. 이것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원소 X, Y의 원자 반지름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고요. X의 원자 반지름을 A라고 할 때, 그럼 이 A는 X의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Y의 임의 원소 기호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X하고 Y의 이온은 같은 비활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B와 C는 이온 반지름이다. BC는 이온 반지름이다. 그러면 D는 자연스럽게 Y의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 오픈 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주기 산소, 플로린, 질소도 한번 해볼까요? 질소, 그리고 이제 네온, 비활성화 기체, 그리고 3주기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6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한다면 남아알이 3주기고 질산푸가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될 거고요. 또 2주기 중에서는 질소, 산소, 플로린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3주기인 남아알이 2주기인 질산푸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근데 이들이 이제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이온화가 되면서 나트륨 1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질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네온의 등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다 네온의 등전자, 즉 껍질이 2개로서 다 같고요.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은 질소 3-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문제를 보면 X 원자와 Y 원자가 있는데 이 X 원자와 Y 원자가 이온화가 돼서 비활성화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Y 원자가 X 원자보다 크다라는 거는 Y 원자는 3주기의 남아 알루미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 3주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리고 X 원자는 질산 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등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비활성화 기체의 등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X 원자의 이온 반지름은 Y 원자의 이온 반지름보다 어떻게 됐나요? 컸죠? 그래서 Y 원자가 X 원자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Y 원자가 X 원자보다 주기가 더 크다. 뭐 지금 이 예를 가지고 한다면 3주기, 2주기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C가 X 이온, X 원자 이온, 그러니까 X의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Y의 이온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 X하고 Y는 같은 주기 원소다? 아니죠. X는 Y보다 주기가 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X의 이온 반지름은 B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죠. C. 그리고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체 상태의 원자 나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주기율표에서 대각선 위쪽으로 갈수록, 즉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활성 상태의 기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 그룹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수소부터 만약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수소, 그 다음에 이제 헬륨. 그러니까 헬륨은 수소에 비해서 이온 에너지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리튬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리고 다시 배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체 상태 원자 이온 1몰, 전자 1몰 떼어낼 때 최소한 에너지 가장 큰 거는 그렇죠. 헬륨이 되겠죠. 헬륨이 가장 커요. 이온 에너지가 헬륨이 모든 원소들 중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온이 되겠죠. 네온. 그래서 헬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네온, 그리고 아르곤의 이제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F-하고 그리고 이제 OE-를 비교할까요? F-하고 OE-는요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냐면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누가 더 커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유액 전하가 F-하고 OE- 중에 F-가 더 크죠. 그래서 F-의 제2 이온 에너지가 OE-의 제3 이온 에너지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F-가 OE-, 즉 F가 5보다 더 유액 전하가 크기 때문에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이 크므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F-가 OE-보다 크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나트륨과 염소의 성질을 비교한 것은, 옳게 비교한 것은 그랬죠? 그러면 나트륨은 3주기 1쪽이 되는 거고요. 염소는 3주기 17쪽이 되는 거죠. 같은 주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큰 염소가 더 커야 되고요. 원자 반지름은 유액 전하가 작은 나트륨이 커야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염소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염소가 7개, 나트륨은 하나,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염소가 크겠죠. 왜냐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림으로써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수가 염소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껍질이 더 하나 많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염소가 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제 문항. 그림은 2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에 따른 물리량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이온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유액 전하가 될 수도 있고 가려막기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원자 반지름이 될 수도 있고 이온 반지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원자과 전자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거는요. 원자과 전자수와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원자 반지름은 유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증가하다가 그쵸?
증가하다가 이제 한번 하니까 리, 배, 붕소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 붕, 그 다음에 탄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질소 올라가죠. 예, 대신에 어떻게 되나요? 산소일 땐 다시 떨어지죠. 예, 그리고 다시 플로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온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아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에서 20번 원소의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는데요. 같은 주기의 원소, 같은 주기의 원소가 되는 거죠. A하고 C는 같은 족 원소가 아니라 같은 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D하고 D하고 E는 같은 주기 원소. 옳은 문장, 이온화 에너지가 A가 B보다 큰 것은 원자 반지름이 때문이다 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죠? 그러면 유액전하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이온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더 커야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B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이유를 우리가 오비탈 배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A는 리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튬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냥 점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2s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 네, B 베를림은요. 1s의 전자가 두 개에 2s의 전자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전자를 무한대의 위치까지 전자를 띄워낼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준 1, 그러니까 리튬 그리고 하나는 베릴륨, 해준 1이 이온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리튬의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홀전자 상태로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릴륨에 들어있는 전자는 전자 쌍이 형태로 있어요. 그러면 전자 쌍이 형태로 있다는 거는 같은 공간 내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반발하겠죠. 그럼 반발하는 힘에 의해서 이 전자를 무한대까지 떼어내는데 들어갈 1이 적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A가 B보다 작은 건 원자 반지름 때문이 아니라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 3주기 원소 A에서 F족에 따른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는데요.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에너지가 크지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같은 족에 해당하는 이온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는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3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1, 2, 3은 15, 16, 17쪽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 2주기 갖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2주기. 그냥 리튬부터 쭉 표현할게요. 리, 배, 그 다음에 붕 떨어지죠. 붕, 그 다음에 탄 올라가죠. 그리고 질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플로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온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리, 배, 붕, 탄, 질산, 탄소가 이 위치가 아니죠. 탄질산, 플로린, 네온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럼 15에서 17족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15족은 질소, 그리고 16족은 산소, 그리고 17족은 플로린. 그러면 17족이 가장 어때요?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F가 17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족인 산소가 가장 이온 에너지가 작네요. 그래서 1이 16족, 그리고 2가 15족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원소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질소, 그리고 C가 플로린 되는 거고요. 그리고 D가 황, E가 인, 그리고 F는 염소가 되겠네요. 가는 2주기 원소 옳은 문장이고요. 가에서의 원자 반지름은 유핵전하가 작은, 즉 원자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그래서 B, A, C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나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가장 큰 거는 염소, 즉 F.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 원소 A에서 D까지 제1 이온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두 가지 그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리, 배, 붕, 탄 그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질, 산, 푸, 네 그룹이 있을 수 있겠네요. A, B, C, D 이미 원소 기울고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C가 B보다 많다. 홀전자. 그럼 홀전자 한번 표현해 볼까요? 리튬 홀전자 하나죠. 베릴륨 0, 붕소 하나, 탄소 2개. 그러면 C가 B보다 크다. 만족하네요. C가 B보다 크다. C는 붕소 하나, 그리고 B는 베릴륨 0개. 그럼 위에도 한번 해볼까요? 질소 홀전자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네온은 0개가 되죠. 그럼 위 그룹으로 만약에 비교한다면 플로린 하나, 그리고 산소가 2개. 그래서 결론은 아래 그룹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리베, 붕, 탄 순서가 된다.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D는 탄소가 되는 거죠. 홀전자 수 2개, 그리고 C는 붕소, 홀전자 하나, 그래서 D가 C의 2배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 수 B 그랬죠. 그럼 A는 리튬 원자과 전자 하나, 그리고 C는 탄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되나요?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4의 비율이 되는 거고,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C는 붕소는 1s 2개, 2s의 2개, 그리고 2px의 하나, 그렇죠? 근데 B는 베릴륨은 1s의 2개, 2s의 2개. 그래서 C인 붕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3개, 그리고 B인 베릴륨은 오비탈 수가 2개.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원소 A에서 E의 이온 에너지 각각 7에서 13 중 하나다. 그러면 질소에서 알루미늄까지죠. 그러면 2주기 원소하고 3주기 원소로 구분해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2주기 질, 산, 푸, 네온, 그리고 3주기 남아, 알루미늄. 2주기 원소인 질산푸네가 3주기 원소인 남아 알보다 전체적으로 이온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질산푸네 중에 이온의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면 질소에서 산소 떨어지고요. 산소에서 플로린 올라가고, 그리고 플로린에서 네온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남아 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트륨에서 마그네슘은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네온이 되는 거죠. 네온. 그리고 나서 플로린 순서가, 그 다음에 질소, 산소가 되겠네요.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순서가 되겠네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B가 아니라 G. 이온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B. 알루미늄 맞죠? 알루미늄 13번 맞고요. 원자 반지름은 D, 산소, E, 질소. 그러면 D가 E보다, 즉 질소보다 크다가 아니죠. 질소가 유액전하가 작기 때문에 질소가 더 크겠죠. 디귿.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A, 나트륨이 아니라 B, 알루미늄 이온이 가장 작겠죠. 한번 나타내 볼까요?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질소는 3- 산소는 2-, 플로린은 마이너스,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E+, 그리고 알루미늄은 3+가 되죠.
그럼 등전자 배치, 비활성화 기체, 네온의 등전자 배치 갔을 때 질소부터 알루미늄까지는 다 껍질수가 2개, 네온의 전자 배치, 유액 전하가 질소가 가장 작기 때문에 질산, 푸, 남아, 알 순서대로 이온의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가장 작다. 즉 B가 가장 작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A, B, C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차수가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리고 껍질이 바뀌고 나서의 이온 에너지는 전 이온 에너지보다 배율이 크게 증가를 한다. A를 볼까요? A는 1과 2 사이의 이온 에너지의 배율 차이가 크죠. 그래서 A는 1조 원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B를 볼까요? B는 제3에서 제4 이온 에너지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B는 13족 원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C는요. C는 제2에서 제3으로 갈 때의 이온 에너지의 증가 비율이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C는 2족 원소가 된다. 3족이 1족은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족은 알루미늄, 그리고 2족은 마그네슘.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옳게 짝지은 거 A 하나, C 2개, B 3개. 그래서 A, C, B 순서가 되겠네요. 2번. 다음 문항으로 갈게요. 24번.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X 값을 볼까요? X. X는 알루미늄. 제1 이온 에너지 3주긴 나, 마, 알루미늄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 증가했다가 알루미늄 작아지게 되는 거죠. 나트륨이 제1 이온 에너지가 496, 그리고 마그네슘이 738. 그러면 알루미늄은 496과 738 사이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 738보단 작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즉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A, 나트륨, 옳은 문장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가장 큰 원소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알루미늄, 즉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2, 3주기 원소 X에서 Z에 대한 자료. X는 15족이죠. 그러면 질소, 2주기면 질소, 그리고 3주기면 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는 16족 산소와 황, 그리고 17족 플로린과 염소가 되겠네요. 같은 주기의 이온 에너지는요. 16족인 산소족이 같은 주기일 때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15족인 질소족이 두 번째, 그리고 17족인 할로젠이 같은 주기일 때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커야 되겠죠. X에서 Z가 같은 주기의 원소였다고 한다면 16족인 Y의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나타났죠. 근데 반대로 X하고 Z는 또 이온 에너지가 작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Y는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X하고 Z는 3주기 원소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Y는 2주기 산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와 Z는 3주기 인과 그리고 염소가 되겠네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소, 원자 번호가 2, 3주기 원소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온 2주기와 3주기 나트륨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제1과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2, 3주기 원소 중에 이온 에너지,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네온이 되겠죠. 그래서 A, 네온이 되는 거고요. B는 제1 이온 에너지와 제2 이온 에너지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은 제2 이온 에너지는 비활성화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냈다. 즉 1족 원소. 그래서 B는 3주기 1족인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하고 D를 보니까 B랑 비교했을 때 C하고 D도 3주기 원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3주기 원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되는데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이온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다시 이온 에너지가 작고, 그래서 이제 C가 이제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요. D가 알루미늄 이온이 되겠네요. 기억 A와 B는 2주기 원소다. 2주기 원소는 A만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B, C, D는 3주기 원소. 제2 이온 에너지는 D가 C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이온의 에너지의 그 경향성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다 그냥 나타낼게요. 이제 18쪽, 1쪽, 2쪽, 13쪽, 14족에 대한 우리 이온 에너지의 경영이 되는 거죠. 제1 이온 에너지.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전자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원자 번호가 하나 작아진 상태의 이온의 에너지의 경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는 D가 C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고요.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물어봤죠. 그러면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는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다. 그래서 나트륨이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죠. 3, 4주기 금속 원소 A, B, C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냈는데요. 3주기의 금속, 3주기의 금속 원소는 남아알, 그리고 4주기 금속은 크카, 칼륨과 칼슘이 되겠죠. 이온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제1 이온 에너지. 3주기가 4주기보다 어때요? 이온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면 3주기 중에 가장 이온 에너지가 큰 원소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주기는 칼슘이 칼륨보다 크겠죠? 그래서 제1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A하고 B 원소는요, 둘 다 공통점이 제1 이온 에너지보다 제2 이온 에너지 값이 크게 증가를 했죠. A와 B는. 그러면 A와 B는 1족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와 B는 1족 원소, 나트륨과 칼륨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트륨이 칼륨에 비해서 제1 이온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B가 나트륨, 그리고 A가 칼륨 원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 C를 한번 찾아볼게요. C는 제1 이온 에너지가 나트륨보다도 크고요. 그리고 제2에서 제3으로 넘어갈 때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했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족인 마그네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C는 마그네슘 원소다. 그럼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A는 4주기 원소 칼륨 맞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거는 그렇죠. 나트륨이 가장 작죠. B 나트륨 맞고, C의 원자가 전자 수는 마그네슘이니까 2개 맞고,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A는 4주기가 되는 거고요. B는 3주기가 되죠. 그러면 4주기인 A가 3주기인 B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 A, B는 둘 다 1족 알칼리 금속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